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지금 AI가 다 한다는데, 이렇게 예쁘게 아무리 차려입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면 표정이 예쁘지 않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컬러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컬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네, 오늘은 컬러를 통해서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는 오현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3년 전에 저희가 뵀었죠? 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네, 3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진짜 컬러라는 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이 컬러를 가지고 작가님만큼 뭔가 활동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이걸로써 뭔가 사람을 보는 이런 분은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도 3년 동안 뭐 더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고 저도 이제 또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색깔에 대해서 컬러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 요즘에 제 소개를 삼행시로 많이 삼행시로 좀 제 소개를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려야 되나요? 네. 작가님 이름으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오, 네, 오늘 참 떨리는 날입니다. 현, 현재 이렇게 성장읽기 북튜브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주. 주목해 주세요. 오늘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컬러 테라피스트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 칠행시를 제가 한 25개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칠행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도 그런 칠행시를 이용합니다.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력으로 쌓은 지혜를 나누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파도 치는 감정을 늘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교육으로 만드는 인마인드 융합협회 한국컬러인마인드 교육협회 협회장 오현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인마인드 교육협회 협회장. 사람들이 생소할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는 협회인지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인마인드 융합협회가 큰 단체고요. 그 밑에 컬러인, 그다음에 뭐 아로마인, 코칭인, ESG인처럼 인마인드라는 뜻이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융합한다라는 협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테라피할 수 있는 많은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 또는 아로마 또는 코칭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경력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새로 융합하고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 다 컬러를 활용해서 네, 컬러 기반으로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컬러와 아로마가. 네. 아니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러 하면은 사실은 뭐 퍼스널 컬러 정도? 그래서 뭐 내가 웜톤이다, 쿨톤이다 뭐 이 정도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퍼스널 컬러랑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하시는 컬러 테라피는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예를 들면 작가님께서는 여자친구를 사귄다. 예쁜 여자친구가 좋을까요? 아니면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자친구가 좋을까요? 둘 다 좋겠죠? 네, 맞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나를 예쁘게 만드는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립스틱을 발랐는지, 어떤 머리 색깔을 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예쁘게 하는 컬러. 그래서 뭐 웜톤, 쿨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말하는 컬러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컬러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좀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에 좀 초점이 있다면은 작가님께서 하시는 컬러 테라피는 외면보다는 좀 내면에 포인트를 둬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러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쁘게 아무리 차려입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면 표정이 예쁘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몸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마음도 저는 이제 마인드 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도 수시로 관리를 해 주고 영양제를 먹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영양제 역할이 컬러 테라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움이 빛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컬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컬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감정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뭐 대화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예측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제 예를 든다면 점선면으로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5만 가지가 다 감정으로 남지는 실은 않아요. 그 5만 가지의 생각을 사실은 컬러로 감정을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감정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점 같은 감정이. 네. 그러면 그 선들이 어떤 패턴, 그 감정의 패턴처럼 선들이 모이면 하나의 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양면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면적인 모습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보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들이 다 모이다 보면 하나의 입체가 나오잖아요. 그 입체에는 빛과 그림자가 뭐든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이든 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거든요. 요 밑에 그림자가 있듯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봤을 때 입체적인 그림은 그 명암이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듯이 사람도 사람다운 사람 저는 그 긍정적인 부분, 장점과 약점 이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색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색이라는 게 내가 가진 약간 고유의 색깔이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다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색깔이 변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색깔은 변합니다.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뭐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여러 가지 기질을 알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다 자기 보고식 체크리스트예요 실은. 맞죠? 내가 어떤 감정인지 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그거 안 맞아. 할 때마다 틀려." 예. 네. 그 이유는 아마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내가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저는 그게 또 맞다라고 봅니다. 달라지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서 기분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여자친구가 또 전화가 와서 기분이 또 올라갔다가 또 밖에 일을 나갔다가 이상한 사람을 또 만나서 기분이 다운됐다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의 기복을 그거를 컬러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일반 기질 검사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성향은 이거다.'라고 규정 짓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 어떤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이제 보통은 뭐 빨간색을 좋아해서 뭐 우리가 옷가게 가서 뭐 빨간색 티를 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뭐 내가 그날 그 옷가게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내 감정 상태가 변하면은 그날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색을 통해서 지금의 내 감정 상태나 어떻게 보면 내 뭐 생각들 이런 것들 표현한 걸 넘어서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역으로 색으로서 치유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울했던 내 지금의 감정이 색으로 도리어 행복해지는 내 내면이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는 나의 어떤 기억,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인지, 그다음에 내 마음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컬러의 옷을 입었을 때,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멋있어 보였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이제 꽃이 피겠네요. 봄이 되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컬러라는 이 오감의 시각화거든요. 이 시각이 사실은 뇌의 변형계를 건드린다고 합니다. 변형계라는 게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뇌의 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뇌를 건드리는 거는 오감각이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 87%가 이제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지금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휴대폰을 봐서도 예쁜 컬러의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나왔을 때 좋아요를 하나 더 누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머릿속에 바로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쁘다. 제가 오늘 오면서 빵집에 잠깐 들렸거든요. 네. 제가 오늘 빨간색 옷 입었잖아요. 그 빵집 사장님이 "어머, 우리 손님 보니까요.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인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서, 컬러를 통한 어떤 감정이라는 거는 그 논리적인 생각, 그 생각보다도 더 빨리 직관적으로 다가와요. 이걸 이쁘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다. 이쁘다. 좋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바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네, 컬러이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밝은 색, 네. 노란색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이게 색깔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걸 넘어서서 이 색깔의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내 내면이 영향을 받고, 이 또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이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반응을 또 내가 또 영향을 받고, 이게 수시로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네요, 이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을 만날 때는, 시니어 강의를 갈 때는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색 옷을 입고 가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그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시고 또 기업들 강의도 가시고 하실 테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뭔가 컬러를 통해서 그 교육장 내지는 강연장의 분위기도 대략 느껴지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요.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주로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좀 블루 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근데 블루 톤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 강의 내용이 쪼끔 바뀝니다. 네. 블루 톤이 많은 사람들은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호기심보다는 '도대체 컬러 테라피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검증을 해야지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춤을 추는 분들 강의를 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레드나 오렌지나 옐로우 톤이 많겠다. 네,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뭐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강의 내용도 참여형으로 제가 좀 바꿔가고 있죠. 네, 달라요. 야, 또 그 교육장의 약간 주된 컬러를 통해서 이제 또 강연도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색을 통해서 사실은 아마 작가님은 어떻게 감정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제 살짝쿵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있어 말씀드릴까요? 네. 이 유래를 조금 생각하면은요. 지금 현대에는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인제 좀 거슬러서 얘기를 해 드리면, 고대에는 전기도 없고요. 그죠? SNS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들이 색을 본다라는 거는 자연의 색입니다. 사실 빛이 태양빛을 통해서 자연의 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녹음을 보면서, 초록색을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신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나 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자연의 색을 보면서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보면 우와, 지금 우리에게 편안함을, 안정감을 주시나 봐. 우리를 사랑하시나 봐.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 아, 이제 우리는 일하러 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먹구름이 끼거나 회색, 비바람이 칠 때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헉, 신께서 노하셨나 봐. 화가 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자연의 색을 보고 사람들은 신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인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권력, 문화를 상징하는 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 주로 사용하는 색이 뭐였을까요? 왕이요? 왕 금색? 항상 금빛 모자, 네, 금색. 그리고 보라색이 왕의 색, 제사장들의 색이었어요. 이 보라색이 가장 비싼 염료예요. 그래서 그 바다 달팽이 수천 마리를 갈고 갈아봤자 조그만 옷 조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염료기 때문에 이거는 왕과 왕족만 입을 수 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그 클레오파트라가 네. 그 안토니오를 만났을 때 그 보라색 옷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그 교통수단이 배였잖아요. 닷이라든지 그 인테리어를 다 보라색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색에 반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부터 보라색은 왕과 왕족만 입을 거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거를 어긴 서민들을 사형에 처했다라는 기록도 있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권력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어 인제 근대로 넘어와서는 뉴턴이 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통하니까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헉! 아니야. 이 햇빛은 마냥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색이 있어. 이게 가시광선이야. 헉! 그것도 7가지 색이 있어." 그러면서 빨간색은 780 나노미터의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어. 뭐 보라색은 단파장을 갖고 있어. 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괴테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색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과학으로 그렇게 수치화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색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인제 현대로 넘어와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팬톤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색채 전문 회사 아시나요? 네. 항상 올해의 색. 그렇다면 26년도 올해의 색이 뭔지 아세요? 네. 26년도 올해의 색이 클라우드 댄서라는 색이 클라우드, 구름. 네. 네. 흰색, 크림. 근데 왜 이거를 정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감정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근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코로나로. 네. 정말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코로나 시대. 그때 팬톤이 발표한 색이 클래식 블루였어요. 클래식이라는 뜻 우리 예전 뭐 고전, 네. 옛날 이런 느낌이잖아요. 블루 약간 뭐 안정적이고 편안한 색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반영된 색이라고 합니다, 클래식 블루. 그다음의 색이 바로 일루미네이팅 그 옐로우와 그레이 처음으로 2가지 색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색이 발표된 이유는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백신이 생겨서 금방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한쪽. 그다음에 '이러다가 우리 계속 마스크 쓰고 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한쪽. 그래서 그레이 그래서 옐로우와 그레이 2가지 색을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22년도가 퍼플색. 그 색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옐로우도 그냥 옐로우가 아니더라고요. 라임도 있고 아까 일루미네이팅 옐로우도 있고. 그래서 베리페리라는 퍼플 계열의 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퍼플은 빨강과 파랑이 합해져 있는 색이잖아요. 극과 극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리페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이 바로 비바 마젠타예요. 23년도
비바 마젠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빨간색에서 약간 분홍빛이 더 감도는, 그래서 어차피 세상은 바뀌었다. 그때 이제 막 디지털이며 인터넷이며 만나지 못하니까 SNS며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 무인 뭐 카페도 생기고 로봇도 생기고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자라는 에너지의 그 비바 마젠타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24년부터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치 퍼즈라는, 역시 사람들은 만나야 돼.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이야기하는 색을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인제 사람들이 또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안 만나다가 또 만나고, 또 SNS를 통해서 보면서 사람들은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 SNS를 통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피곤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지구 저 반대편에 일어난 지금 전쟁도 수시로 우리가 속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색이 모카무스였어요. 모카무스의 색은 브라운 계통이거든요.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컬러인데, 초콜릿 한 조각의 편안함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감정을 반영했다고 해요. 좀 26년도는 왜 클라우드 댄서일까? 네, 궁금하시죠? 제 생각엔 지금 AI, 그다음에 로봇이 굉장히 26년도, 27년도 폭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지금 AI가 다 한다는데, 인제 지식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살지?'라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예측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다 보니, 그 시대적인 배경, 정신과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인간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대 시대적인 그 배경을 통해서 시대적인 감정을 반영했잖아요. 그것이 인제 지금은 개인의 감정까지도 인제 색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인류 역사와 함께 색이 진짜 밀접하게 연결돼서 발전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점으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물론 문화마다 선호하는 색은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감정들을 분류를 한 게 바로 컬러 테라피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 컬러 테라피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인문학이란 게 결국 인간의 문화와 역사, 인간의 삶에 대한 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의 색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책 제목이 컬러 테라피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컬러로 저 자신을 알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게 되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색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컬러를 알지 않았을 때는 실은 조금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에 대해서 조금 미워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또는 '왜 나는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런 면을 참지 못하지? 나 이런 면에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 다 이상한 앤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미워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나의 감정, 그리고 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생각들을 내가 밖으로 표현해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빛과 그림자, 어떤 하나의 그림도 입체적인 그림이 되기 위해서 빛과 그림자의 음영을 넣는 것처럼,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쵸. 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점을 저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그래서 컬러 테라피를 알고 나서는 이제 나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사랑하니까 타인의 장점이나 타인의 빛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제가 인제 시니어 프로그램은 자서전 프로그램도 만들었거든요, 색으로. 그러면서 '아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공부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부고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부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책은 되게 거창한데요. 제 책은 되게 읽기 쉬워요. 그리고 고홍곤 작가님의 꽃을 이제 컬러 테라피니까 꽃을 많이 수록을 했어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컬러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라서 아마 굉장히 읽기 쉽지만 똑똑똑똑 자기 마음을 한번 두드려 보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네 썼습니다.